예,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한때 재혼 상대였다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에게 받은 벤틀리 차량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. 반납했습니다. 남현희 씨는 그동안 전청조 씨가 일방적으로 선물을 줬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, 전 씨는 또 정반대로 반박을 하고 있죠. 두 사람의 목소리 짧게 듣고 오시죠. 제가 원하지 않아도 저한테 온갖 선물들을 다 했고, 그럼 저는 받기 싫다고 표현을 했는데도 막 이렇게 계속 푸시하는 게 있어요. 다 이해가 안 갔어요. 그렇게 돈 쓰는 사람도 처음 봤고요. 명품은 본인이 원치 않았는데 계속해서 뭐 사주셨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대부분 같이 가서 쇼핑을 했어요. 근데 뭘 살지 고민을 하면 그냥 그거 사. 왜 고민해? 그냥 그거 사면 되지. 라고 얘기한 적은 있어요. 자, 전지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오늘 남현희 씨 즉 변호인이 이렇게 문자를 돌렸더군요. 벤틀리 차량, 전청조가 남현이 모르게 깜짝 프로포즈 선물로 사준 거다. 전청조 연상되는 모든 물건들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오늘 그 받았던 가방, 뭐 명품 선물, 차까지 전부 다 싹 다 경찰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. 이렇게 되면 공범무용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건가요? 못 벗어나죠. 왜냐하면 사기죄 이미 끝났잖아요. 김학영이 해가지고 금전 다 편취했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물건 돌려준다고 해가지고, 물론 뭐 남현희 씨가 공범 뭐 관여가 있는지는 앞으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, 돌려준다고 해가지고는 공범의혹의 선고기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그리고 저기 지금 남현희 변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. 깜짝 프로포즈 선물로 준 거였다고. 선물로 주면 고맙잖아요. 고맙다고 받았다고 SNS도 올렸는데, 이후에 이게 뭐 사기죄에 뭐 연루된 거래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몰라, 그때는 고마웠지만 지금은 아니야, 돌려준다고 해가지고는 뭔가 비난 가능성이 저는 줄어들 것 같지도 않고, 그냥 나는 할 만큼 했다, 이러니 나 이제 그만 의심해 주세요, 그냥 이런 액션 정도로 봅니다. 근데 처음에 이제 그 비싼 시그니에 살면서 나올 때 이 네. 선물들 싹 다 갖고 나온 거잖아요. 이게 그때 갖고 나온 것 자체는 어떤 의미일까요? 갖고 나온 거 자체는 이건 내가 선물로 받았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. 갖고 나왔다면. 예. 갖고 나왔으니까 선물로 받았으니까 내 거라고 했는데, 그때는 이만큼 파장이 확산될 줄 모르니까 갖고 나왔겠지만은, 네. 만약에 이런 정황이 다 드러났다면 두고 나왔을 텐데, 갖고 나왔다가 아니라니까 다시 준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예. 저 아까 고가의 3억이 넘는 저 벤틀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원래 흰색인데 저 랩핑을 해가지고 색깔을 바꿔놨잖아요. 저 어제 중고차 쪽 관계자분하고 만날 일이 있었는데, 저렇게 색깔을 바꿔놓으면 차가 잘 안 팔린대요. 그래서 차값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, 저게 나중에 이제 작물로 확인이 돼서 처분해서 피해자들에게 돈으로 환산해준다고 했을 때 값어치가 얼마나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어쨌든 지금 15명의 19억이나 되는 피해가 발생을 했잖아요. 어제 어디 타 방송국에 나온 피해자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데, 뭐 몇천만 원씩 돈을 몇백만 원씩 받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카드 영수증 자기 카드를 줬는데, 카드를 쓴 걸 보니까 그 선물이 전부 다 남현희 씨한테 가 있더라. 막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막 펑펑 우시더라고요. 그 선물이 남현희 씨 한테로 갔다, 이거는 지금 추정이고, 예. 지금 저 사기 범행을 보니까는 엄청난 것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뭐 사기 알선, 해외 뭐 알선, 내가 취업 알선 해준다 그러면서 563만 원 받기도 했고,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연은 뭐냐면은 내가 어디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하면서 8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. 근데 현금화할 수 있는 건 다 달라 그래가지고는 신용카드까지 줬다고 하는데, 신용카드까지 줄 정도면은 도대체 저 전청조라는 사람이 어느 만큼 신빙성 있게 기망을 했는지, 정말 사람을 가스라이팅하는 능력이 대단하다,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, 신용카드를 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내역을 보니까는 이 사람이 명품 매장에서 뭘 산 내역이 있는데, 그 남현희 씨가 올린 SNS에 D사 명품 가방이 있었거든요. 그걸 보니까는 내 이 신용카드로 그때 이거를 산 게 아니냐, 이렇게 의심했다는 겁니다. 예. 아까 그 고가의 벤틀리 차량 보면 열쇠가 있었고요. 영상을 다시 보여주시면 그 옆에 메모지도 있는데, 아까 깜짝 프로포즈 선물로 사준 거라고 하는데 보면 그 메모지에 쓰여 있는 게 은방울꽃이었습니다. 이 은방울꽃의 꽃말을 찾아보니까 틀림없이 행복해진다. 저 화면 우측 하단에 잘 안 보이실 텐데, 은방울꽃이 틀림없이 행복해진다. 이게 순결, 다시 찾은 행복, 이란 뜻의 꽃말이라고 합니다. 저 비싼 차를 결혼 프로포즈 선물로 사줬다고 합니다. 그리고 SNS에 올렸고, 하지만 억지로 받은 것이 자기는 뭐 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남현희 씨의 해명입니다. 자, 그리고
어제 또 전청조 씨가 저 채널A하고 인터뷰하기 전에 또 후에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를 했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. 그래픽을 준비해 주시면 내가 입을 열면 남현희 씨는 네, 뭐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.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남현이 외제차 사준 건 맞다. 여동생한테도 500만 원씩 용돈 줬다. 나는 주면 줬지 단 한 푼 남현희 씨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. 라고 얘기하면서 뭐 한때는 사랑한다고 저희한테 막 얘기를 했었는데 또 이렇게 또 말을 바꾸면서 뭔가 또 거대한 게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? 아니,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두고 봐야 되는데 일종의 물귀신 작전일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나 혼자 다 이게 기망해가지고 이 금액 다 편취했다 그러면은 형량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나중에 피해자들한테 배상할 금액도 나 혼자 뒤집어 쓰게 되는데 이렇게 나눴다 하면서 뭔가 책임이 그쪽에도 있게 되면은 남현희 씨랑 공동 책임을 지니까 그거를 좀 덜 하고 저러는 걸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저거 보면서 지금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외제차 사준 거 맞다 그러면서 뭐 주면 좋지 받은 적은 없었다 그런 거잖아요. 근데 저 사람의 그 돈의 원천은 자기 어떤 능력으로 받은 게 아니라 전부 다 사기쳐서 받은 거란 얘기예요. 그럼 사기쳐서 편취한 금액을 같이 이렇게 나눴다 얘기를 하려 그러는 것 같고 내가 입을 열면 남현이는 쓰레기 돼 이런 거는 쓰레기 된다는 거는 이거를 알면서 남현이도 받았다 예.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우리가 뭐 공범이다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기망행위를 하고 사기칠 때 남현희 씨가 같이 관여한 정황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전청조 씨가 저 얘기를 하는 거는 남현이도 뭔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그런 냄새를 계속 풍기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. 예. 서정욱 변호사도 이제 변호사시니까 좀 여쭤볼게요. 이게 어제 보니까 이 SBS 뭐 여기에 얘기한 걸 보니까 본인은 남자다 이미 성전환 수술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신분증 보여주는데 일자리 보여주는데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. 아니 그동안 다 나온 얘기를 가지고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고요. 아니 또 그리고 뭐 앞에 인터뷰진이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었을 텐데 거기서 나 수술했다라고 하고 우통을 이렇게 벗는 모습을 보여주면 도대체 무슨 심리입니까? 이제 고전에 먼저 40개 선물 있잖아요. 예. 이걸 이렇게 경찰에 제출했잖아요. 남현희 씨가. 근데 이건 어차피 몰수 대상이에요. 예. 전청조 씨 혐의가 상습 사기입니다. 그럼 이게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요. 그렇다면 상습 사기일 때는 알았든 몰랐든 남현희 씨가 알았든 몰랐든 얻은 이익은 몰수합니다. 예. 그리고 그걸 가지고 피해자한테 환부한다. 이렇게 6조에 돼 있습니다. 따라서 어차피 몰수돼 가지고 피해자한테 돌려줄 걸 저는 경찰에 미리 낸 거잖아요. 이거는 이게 아무런 뭐 의미가 없다. 예. 이렇게 보이고요. 뭐 지금 이게 질문하신 이게 남자 여자 이 부분은 뭐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예. 납득이 안 되는 예. 이런 부분이고 법적으로는 제가 앞에 말한 이런 부분이 맞는 거예요. 예.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. 자, 전 변호사님. 이게 어쨌든 지금 남현희 씨가 이혼을 했잖아요. 8월에. 하면서 그 전에부터 보면 그 전청조와 만나고 있었던 정황들이 계속해서 두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이혼할 때 얘기를 한 걸 보니까 SNS 글을 올렸더라고요. 남편은 전 사이클 대표죠. 남현희 씨가 이렇게 했어요. 아내 엄마로서 부끄러운 행동 한 적이 없다. 실수 용서하고 품어왔는데 상대방의 시선 돌림에 내가 큰 상처를 받았다라고 SNS 글을 남겼고 남편은 서로 언급하지 말아달라.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8월 언저리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사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 한 올 초부터 만남이 지속됐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선물도 받고 이랬단 말이죠. 이 행위가 지금은 이제 두 사람이 합의 이혼했기 때문에 끝난 사건이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분노를 하시더라고요. 그건 지금 아는 사실인데 올해 8월에 저런 SNS를 이제 각자 올렸다는 거잖아요. 근데 남현희 씨와 전청조가 만났던 거는 올해 1월부터거든요. 근데 남현희 씨는 여기서 지금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잖아요. 전청조의 정체를 알면서 뭔가 여기서 관여를 했거나 아니면 편취해온 물건을 나눴거나 아니면 두 가지는 정말 내가 이 사람한테 속은 가스라이팅 당한 피해자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뭐가 어쨌건 사기 범행에 같이 이렇게 관여를 했건 아니면은 이 사람을 정말 이성으로 생각해서 피해자로 당했건 간에 아내 엄마로서 부끄러운 행동은 맞았단 거라는 거.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어떤 이혼 경유에도 전청조가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아까 왜 전청조 씨가 뭐 남현이가 가슴 수술을 하라 그래서 했다고 벗었다 그랬잖아요. 근데 10월 23일 날 여성지에서 둘이 결혼하겠다고 인터뷰를 했잖아요. 그러면은 만약에 전청조 씨의 저 말이 맞다면은
여자란 걸 알아. 근데 하지만 넌 남자로 보여야 되니까 가슴 수술을 해.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결혼하겠다고 인터뷰를 한 게 나는 진심이었나 저는 좀 그런 의심도 듭니다. 전천조 씨가 워낙 거짓말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해는 드립니다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고려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추가 속보 나오는 대로 다시 또 정리해드리고